자,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얘랑 조금 다르죠. 얘가 끝이 아니에요. 뭐가가 더 있냐면, 자,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가 다르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드에서는 얘가 보이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얘를 구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스트림의 참조자를 반환하도록 해줍니다. 자, 오스트림의 참조자를 반환을 해야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체인 인설션이라는 게 가능해요. 자, 참조자를 반환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사용 가능해졌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만약에 여기에 객체가 포인트 P1하고 P2가 있으면은 마치 우리가 이런 거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뭐 어떤 10이라는 얘가 넘버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하고 띄고 넘버가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게 체인 인서션이라는 건데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상태에서도 뭘 하고 싶냐면 얘를 P1 그리고 P2 이렇게 연속을 해서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자, 컴파일러가 봅니다. 자, 요렇게 일단 실행을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지금 요 괄호 안이 실행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반환되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연산에 의해서 반환되는 게 void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0번째 줄을 해석을 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왼쪽을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이런 건데 말이 안 되죠. 자, 보이드인데 또 P1을 인자로 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실행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나서 다시 여기에 cout이 나와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빨간 줄이 뜨는 거 아직 구현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거에 반한 결과로 얘가 나와야 방금 얘기한 저 체인 인설션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과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cout이라는 게 뭐죠? 오스트림 타입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스트림 타입의 객체를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 반환을 하려면 뭐죠? 인자로 받은 요 OS가 오스트림 타입이니까 OS를 리턴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자, 문제가 생기죠. 지금 요 오류창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여기 빨간 줄도 안 뜨고 여기 빨간 줄도 안 떴는데 컴파일을 하면은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여기 참조자를 붙이면서 왜 참조자를 붙였냐? cout이라는 게 복사가 불가능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객체가 복사가 되는 상황 이미 배웠죠. 여기서도 또 배운 내용이 나와요. 자, 함수에 인자가 값으로 들어갈 때 복사된다고 했죠. 즉 우리가 만약에 얘가 안 붙어 있었으면 여기서 인자로 넘겨준 요 cout이라는 놈이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갈 때 복사가 됩니다. 근데 아까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cout 객체는 복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사를 하지 않고 인자를 받는 방법은 뭐냐면 참조자 또는 포인터로 받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참조자로 받는 거예요. 자, 또 함수 객체가 복사되는 경우가 언제 있죠?
값의 형태로 함수에서 인자가 반환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안 되니까 얘도 반환을 참조자로 해주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이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요렇게 2,3, 3,4가 출력이 됐죠. 헷갈리니까 요거를 잠깐 지워두면 자, 요 줄에 의해서 네, 2,3, 3,4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Cout이 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자로 받을 때 또 다시 반환해 줄 때 다 참조자로 해줘야지 된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1, P2 객체를 Cout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P1, P2 내가 줄 바꾸지도 않았는데 줄 바꿔서 출력되니까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함수에서 줄 바꿈 없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지금까지 연산자 오버로딩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디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예요. 뭐 괄호로 바꿔줘도 되고 이게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 함수가 그냥 호출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저 함수 안에서 어떤 동작을 해줄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 연산자 오버로딩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얼마든지 이 안에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말이 되게 구현을 해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를 했는데 곱하기가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더하기가 돼버린다던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하는 겁니다. 꼭 곱하기 연산자에서는 곱하기를 해줘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연산자가 붙어 있을 때는 곱하기를 해주는 게 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전역 함수로 선언 필요라고 했는데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멤버 함수로 선언하게 되면은 꼭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지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금방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P1의 멤버 함수로 오퍼레이터 이놈을 받도록 하게 해보죠. 얘는 뭐 일단은 그냥 보이드로 반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오스트림에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함수에서는 뭐 OS에다가 아니죠, 엑스포지션 얘는 짧게 그냥 괄호는 없이 출력을 하도록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지금 코드가 좀 길어졌는데 포인트 클래스 안에 멤버 함수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프렌드 안 붙어 있죠. 얘는 멤버 함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P1에 있는 오퍼레이터 요놈을 하고 인자로 Cout을 넘겨주게 되면은 얘는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2,3이 이렇게 출력됩니다. 자, 뭐 당연하죠. 이런 멤버 함수 구현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오스트림 객체 넘겨주면은 저 오스트림 객체인 Cout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OS는 Cout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지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냐면 이항 연산자죠. 얘도 사실은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방금 전처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게 멤버 함수로 구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포인트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Cout을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우리가 Cout에다가 P1을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방향 의미대로 생각을 해보면 P1에다가 Cout을 넣으면은 값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좋죠. 왜 그러냐? 우리가 나머지 모든 Cout의 활용 예제를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을 뭐 살펴보면은 Cout에다가 넣는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되게 직관적이죠.
얘는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얘만 지금 예외처럼 이렇게만 사용을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줘요. 이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전역 함수로.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파란색이니까 얘는 고급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자를 반환하는 이유와 Cout의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코드로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 한번 흥미가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배웠으니까 이것도 한번 배워보죠. C인 여러분들 다 사용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얘도 뭐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나머지 내용 빼고 한번 직접 타이핑을 해보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이것부터 볼까요? 자, std cin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쓰는 게 좋겠죠. a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 입력값을 넣는다고 해봅시다. 자, cin 객체는 뭐냐면 iStream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얘기는 자, 얘는 iStream이다 라는 거고요. 똑같이 뭐 참조자 반환 해줘야 체인 인설션이 가능하고, 얘는 화살표가 반대죠. 이런 오퍼레이터고, iStream에 참조자를 받아서 is라고 하고, 포인트 객체인 RHS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 int x, int y 이렇게 해놓고 저 iStream에서 x 하고 y 값을 입력받도록 한 다음에 새로운 포인트 객체를 저 RHS에다가 x, y로 대입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is를 다시 반환을 해줬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막 타이핑을 했죠. 저희가 여러분들 뭐 강의 자료에 있는 거랑 같은 코드예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결과적으로 얘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보죠. 결과적으로 저 코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를 사용 가능해졌냐면 Cin에서 P1에다가 값을 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빨간 줄이 안 떴죠. 얘가 호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얘를 컴파일러가 바꿔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퍼레이터 이제 요 방향이죠. 이거 첫 번째 인자로 Cin을, 두 번째 인자로 P1을 받는 함수가 있으면 이제 얘를 사용 가능해요. 자, 전역 함수인데 첫 번째로 Cin, 즉 iStream을 받고 두 번째로 P1, 즉 포인트 객체를 받으면 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함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전역 함수인데 프렌드 붙어 있으니까 전역 함수죠. 전역 함수인데 첫 번째 인자로 iStream 객체를 받고 두 번째 인자로 포인트 객체를 받고 있으니까 저기에 지금 조건에 맞네요. 이 함수가 있으니 이제 저게 호출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호출이 가능하고, 다시 말해 이렇게 명령문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그럼 들어가서 볼게요. 자, 77번째 줄을 명령문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어디로 들어가냐, 어디 함수로 들어가나 볼게요. F11을 누르면 방금 만든 이 함수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is는 이 Cin의 참조자죠. 즉 Cin과 동일한 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HS는 뭐죠? 이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데, 이 RHS는 뭐의 참조자입니까? P1의 참조자죠. 여기 두 번째 인자 P1의 참조자죠. 자, 컨스트가 아니에요. 그거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컨스트가 아니죠. 자, 이 RHS는 P1을 가리키고 있는 참조자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 바디 안으로 들어가 보죠. 지역 변수인 x가 있습니다. 0으로 초기화시켰고 y를 0으로 초기화시켰어요. 자, 66번째 줄을 실행을 하면은 지금 이 is가 뭐죠? Cin이니까 Cin에 x, y 두 개의 값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자, 얘를 실행을 하면 Cin, x, y 했으니까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5, 6을 입력을 하면, 자, x에는 5,
y에는 6이 이렇게 대입이 되죠. cin 사용 방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해주는 게 뭐냐, 이 RHS에다가 새로운 포인트 객체를 만드는데 x는 5, y는 6으로 초기화를 시켜서 걔를 RHS로 해줬죠. 자, 포인트는 뭐예요? 얘가 콘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RHS의 값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얘가 참조자죠. 값을 복사해서 받은 게 아니죠. 얘가 참조자라는 얘기는 이 함수 안에서 이 P1의 값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이 명령문을 통해서 P1의 값을 5,6인 포인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참조자이기 때문에 스코프 밖에서 값을 바꿀 수 있죠. 여기서 P1의 값을 RHS로 바꿨어요. RHS 아니요, 5,6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IS를 반환해 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체인 인서션을 위한 반환인데, 뭐 요거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자, P1의 값을 보면은 5,6으로 바뀌었죠? 왜? 참조자로 해서 저 함수 안으로 넘겨줬는데 그 함수 안에서 이 참조자의 값을 바꿨으니까 P1의 값이 바뀐 거예요. 5,6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값을 보고 싶으니까 이제는 cout 사용하면 되죠. 자, P1의 값 뭘로 바뀌었는지 내가 5,6을 입력을 하면 이제 P1 좌표가 5,6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해요.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x, y 사용자 입력 받아서 포인트 객체를 만들어서 걔를 RHS에다 대입하는데, 이 RHS는 사실 두 번째 인자인 요놈인데 참조자니까 원래는 이 메인 함수의 P1을 가리키고 있는 놈이다. 그러니까 P1의 값이 바뀐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컨스트면은 뭐가 불가능할까요? 자, 이런 게 불가능하죠. 컨스트인데 값을 막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컴파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줄에서 에러가 납니다. 빨간 줄이 왜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얘는 컨스트가 붙으면 안 돼요. 만약에 참조자가 안 붙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참조자로 뭐 반환해서 이제 체인 인설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뭐 가능하다는 겁니다. B2 이렇게 해서 출력도 P1, P2 값 다 보면은 이제는 P1과 P2의 값을 다 입력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P1은 5,6이고 뭐 P2는 10,20이다 하면은 자, 이렇게 P1은 5,6, P2는 10,20 이렇게 한 줄로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연속을 해서 쓸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여기 스트림 추출 연산자, 요 반대쪽 화살표인 걸 요걸 스트림 추출 연산자라고 하는데 요거의 구현과 사용 방법입니다. 얘도 뭐 전역 함수로 선언한 거 마찬가지고요. 자, 요것도 예제 코드 여기 보여드릴 텐데 뭐 여러분들 그만 얘기할게요. 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 했네요. 자, 스트림 삽입 및 추출 연산자 오버로딩도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이 연산자다라는 거 아셔야지 되고, cout과 cin 지금까지 그냥 생각 없이는 아니죠. 그냥 잘 모르는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얘는 oStream 클래스 객체고 얘는 iStream 클래스 객체였다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이 oStream 클래스 객체가 어떤 동작을 하느냐라는 거를 이 간단한 내가 직접 oStream 객체를 만들어서 한번 알아봤죠.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체인 인서션을 위해서 뭐 참조자로 반환을 해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없는 것 같네요. 네, 잘 요약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컨스트가 아닌, 그리고 그냥 복사가 아닌 참조자로 받는지, 왜 얘는 컨스트 참조자로 받아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끊었다가 짧게 썸머리 영상 한번 보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